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가 여론 조작, 이권 개입 의혹으로까지 뻗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장외 집회에 나선 가운데 야권의 리더들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모시고 전국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정말로 고개만 까딱 돌리면은 새로운 뉴스가 나와가지고 정말 힘든데, 따라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복판에 이슈들을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느낌이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매일매일 새롭게 막 와르르 쏟아지고 있어서 네, 저희 보좌진들이 그거 막 계속 정리해서 저한테 지금 주입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국민들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드실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명태균 아까 말씀하셨던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하는 네. 거기에 좀 더 집중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 처음 이제 국회의원으로 입성을 하셨고 국정감사도 처음으로 맡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마친 소회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은 국정감사였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족하기도 했고요. 또 제가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네. 많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특히 인제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명태균 같은 경우에 좀 '실체를 좀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임했는데 이게 검찰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간도 한계가 있었고 또 이 신문이나 이런 것들 신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질의나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앞에 대고 이렇게 막 대질 조사하듯이 음. 좀 막 하면 뭔가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게 안 돼서 너무 아쉽다. 그런 네. 마음은 들었는데 그래도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강혜경 증인이 너무나 그러니깐요. 용기 있게 네. 나와 주셔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지금도 또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특히 국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다량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는데 또 상당수의 인원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불출석을 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지난번 이제 청문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풍경이고요. 저는 그 반법치 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증인으로 그렇죠. 네. 요구했는데 그것을 무시를 한다는 것은 뒤에 이게 윤석열 정권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 검사고 네. 또 막 법조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가장 국민들 앞에 진실되게 나와 줘야 되는 사람 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몇 번째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이 음.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저는 그리고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분명히 위증이나 불출석의 죄를 국회 증언감정법에 묻게 돼 있고 그런 있습니다. 부분들이 언젠가 네.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자기들은 특수계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뭐 무수히 많은 특수계급으로서 특혜를 누린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이 국회에서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뭐 응하지 않아도 나는 피해갈 수 있어. 음. 이런 뭐 믿음이 있지 않는 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증감법의 법률에 맞아요. 이렇게 네. 명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 다 했고요. 음. 그게 처벌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과거에 뭐 특검이나 검찰 수사의 전례를 비춰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징역형밖에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붙어가지고 본인의 죄를 더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근데 같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 많은 지금 이제 국기문란 범죄 사실들은 그거 자체로도 중대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증감법 이런 것들이 붙으면 영장이 굉장히 잘 발부되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영장 사유에 아주 정확한 네. 효과적인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그런 건데 또 이제 국회를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같이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있고 질의하면서 혹시 야 이분은 정말로 좀 색다르게 느껴진다, 잘한다, 배우고 싶다 이런 분도 좀 있었습니까? 박지원 원장님이요. 네. 챗 GPT 이런 거 그러니까 가져오셔가지고 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것은 이게 젊은 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아주 참신하고 그것을 이제 내놓으셔가지고 저는 네. 너무너무 거긴 어, 사실은 보좌진 비서관도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이제 예. 새로운 기능들이라든가 세태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네. 정말로 노익장이 아니고 이건 뭔가 좀 신선합니다. 보니까. 네. 박지원 원장님이 제가 가까이서 뵈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공부하시고 5시 반에 일어나세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모든 조간을 다 보신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저보고도 제가 6시에 일어난다고 했더니 5시 반에 일어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건강 관리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매일 걸으시면서 음. 이렇게 그 생각을 사색하고, 가다듬으시고 사색하시고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래서 너무 또 존경스럽습니다. 반대로는 뭐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약간 불편한 기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요. 네. 네.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구지검 있을 때 초임 검사로 주진우 의원이 선후배 관계로. 들어왔어요. 네. 제가 공소장 가르쳐주고 그랬던 검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모습 보면은 네.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할 뿐만이 아니라 왜 저렇게 됐나 네.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맞아요. 선두에 있어요. 예.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후배이긴 하지만 저도 같이 잘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또 승패를 보면 제가 좀 이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또 제조 경력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법조 경험을 해봐서 기자로서 뭔가 이제 사실은 상하관계라고 그렇지만 엄격한 기수 문화라는 게 없지는 기수문화 않잖아요. 엄청 예. 엄격하죠. 그러다 예. 보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선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국민의힘 의원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되셨기 음.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막 기수가 뭐 네. 엄격하고 이러진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사석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이 좀 풀이 죽어 계세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좀 힘들어 하시고 변론을 하기가 네, 방어하기가 힘들어 하시고 그런 걸로 그렇게 보여져서 막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뭐 버겁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국감 기간에 제가 의원님 활동을 이렇게 눈여겨봤지만은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는 공수처 국감할 때 네. 그 대선 여론조사 비용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무상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무상 지급 예. 의혹이. 이 부분은 이런 법률로 의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거는 네. 이제 국민의힘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한 게 드러났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무상으로 그걸 받았고 그렇다면은 그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회계장부에도 없는 비용들이에요.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김영선 공천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이거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뿐만이 아니라 네.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채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채무죠, 그게. 채무죠. 네. 돈을 줘야 줘야 하니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채무를 면제해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으로 이어졌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법리 구성이. 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그렇죠.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에 해당해요. 굉장히 중대범죄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비용에 회계장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회계 책임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네.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것은 모두 국기문란 범죄예요. 네. 당선 무효이거나 수뢰 후 부정사사는 탄핵
으로 이어진 중대범죄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그런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대해서. 말씀이시고 또 명태균 씨가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 미래한국연구소가 수행했던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 법정 제재 사안들도 공개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거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의 실소유 의혹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고, 그리고 강혜경 증인도 법사위 나오셔 가지고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는 일을 했다는 명백하게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죠. 네. 부소장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지시하는 사람이 소유인 거죠. 사장이고 대표인 거죠. 그리고 그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시한 많은 여론조사들이 네. 그전에도 뭐 처벌도 받았고 선관위의 경고나 제재를 계속 받아왔어요. 그중에서는 그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을 샘플을 재사용했다는 이런 부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조사한 많은 부분들이 중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샘플이 굉장히 적습니다. 한 4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 샘플을 가지고 여론조사 그 일수가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짧아요. 몇 시간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 비례할당을 채우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은 샘플로는. 그런데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의힘에 또 보내지고, 그것이 비공표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막 공표가 되거나 네, 대포가 활용된다거나. 활용됐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대한 불법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선, 본선 관련한 여론조사, 여론 조작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뉴스타파 보도에서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작이 있었다라고 네, 샘플에. 샘플에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뀐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도 이어질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명태균에 대해서 세 줄기인데 공천 개입, 여론 조작, 이권 개입 의혹인데 네. 검찰이 어쨌든 공천 개입이라든가 정치자금법에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여론 조작 부분까지 해야지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전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줄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창원지검에서 뭐 PNR이라는 여론조사 맞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하고 네. 같이 했던 거기 조사 기관을 뭐 압수수색했다고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 후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 어제는 또 이제 오세훈 맞아요. 네.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국민의힘 관련 뭐 지자체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많은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창원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게 창원 사건이 아닙니다. 조사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궁여지책으로 뭐 검찰에서 동부지검에서 이 서울 내려갔다고 합니다. 출장소 네. 비슷하게 해서 뭐 조사를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대대적으로 특수본을 꾸려가지고 네. 중앙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처럼 서울중앙지검 혹은 검찰총장이 직할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여론 조작까지 포함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에서는 그냥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그 수사를 해야 되고 키워서 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금 언론이 지금 창원 모두 가가지고 제대로 보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창원 가가지고 한 대짬 자면서 이 보도 제대로 해낼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언론 보도도 이어져야 되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진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지난달 30일이죠. 30일인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네.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그 육성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그냥 취임식 전날이었기 때문에 당선인 신분이었고 그냥 인사치레 정도의 대화였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검사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이거 사실 중요한 그 증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는 선거 전문 전담을 했던 그 지금 법조인들,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다
목소리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은 육성은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 통화는 전날 했지만 네. 김영선 공천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확정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포괄적으로 범죄 시점이 음. 대통령 취임 직후라는 거죠. 아, 계속 그것은 이어진다는 이어지는 거죠? 거죠. 네. 예, 그래서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네. 그리고 그거 그렇게 이제 얘기해서 뭐 덕담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 덕담을 누구를 콕 집어서 공천해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 육성이 바로 나왔고 네. 그리고 김영선 공천으로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명태균 그의 아마 명태균 씨도 창원지검에서 그렇게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덮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창원에서 가장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주려면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그 폰 압수수색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폰을 지금 교체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뭔가 조언을 받고 바꾼 조언을 듯한 받고 모양새로. 바꿨는지 예. 그건 뭐 그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의 입장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도 사실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은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적으로 뭔가 좀 김건희 여사 문제는 딛고 나가야 된다는 흐름이 있다가 그 기자회견 시점 이후에 약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극적인 저항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통령 그때 기자회견으로 시그널이 돼버렸잖아요.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네. 줘버리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그동안 쭉 지켜보면은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 그러게 탈출구는 맨날 그 네.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사위에서도 네. 뭐 하면은 그렇게 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는 저는 전략 부재다. 안 그러면 이제 우르르 나가버리세요. 그게 전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르르 나가거나 네. 이재명 이재명 얘기하거나 얘기하거나 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 여하간 또 한동훈 대표가 또 묘한 상황에 처한 게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언론 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누구 혹자는 아니 뒷덜미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여론 조작,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에 그런 내용들이 혹시 가족이 그렇게 했다면, 안 했다면 안 했다는 해명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걸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피하고 있으면서 버티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윤 대통령이나 이런 친윤계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고 지금 하는 거고 이준석 당대표 맞아요. 때하고 네. 비슷하게 좀 하려는 축출하려는 예.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있을 때는 한 팀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각자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버티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맞물려 생각을 해보면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3번째 발의하면서 네.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 여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제시하겠다 일단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을 최초로 발의한 바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법무장관 시절에도 여론 조작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만 떼서 새롭게 발의할 의사도 좀 있으십니까?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 운영팀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발의해가지고 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관련 한동훈 특검법 내용에 그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계류돼 있군요. 예.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댓글 운영팀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에 수사 중이에요. 아, 현재요? 현재요. 네. 중앙지검에 그렇군요. 예. 배당이 돼서 배당이 쥐고 돼 있군요.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 그래서 그거 언제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고 그리고 한동훈 그렇군요. 특검법이 예.
법사위 통과해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모릅니다. 한동훈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도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네. 이 사건이 송치 전에 뭔가 검찰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제 송치가 되면 이제 검찰로 송치가 돼서 네. 수사가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것도 지켜보겠죠. 네. 그래서 친윤 계에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음. 이 해야 된다. 그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경찰, 검찰을 네.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싸움을 지켜보는 것도 좀 예. 아니 예, 왜냐면은 사실 볼 정치부 관점 포인트입니다. 기자들은 좀 예. 이 간과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권력 관계 내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빠졌더라도 네. 한동훈 대표의 이번 사건이 만약에 정말 의혹을 가진 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는 관측을 우세하게 하는데 사실은 그 법조에서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본 한동훈 대표의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미심장에 들었던 거는 아마도 버티기를 할 거다. 네. 이런 관측을 하시는 또 인제 전망에는 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과거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자기들은 이 정부의 개국공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검찰 당시에 저희가 보기엔 쿠데타, 네. 연성 쿠데타를 같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 모든 그 주도적인 일을 한동훈 대표가 한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그 당시에 자기가 기획하고 쿠데타를 이끌고 했던 어쨌든 그 능력이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뭐 네. 어쨌든 정권을 교체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금도 버티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검사의 마인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제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형국인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가 저희가 나무 하나 들고 나무 하나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에서는 영화에서요. 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떨어질 음.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버티기로 들어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버티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특검 전국 뭐 리스크 너무 맞아요. 크잖아요. 네. 본인을 지금 향한 부분들에 본인이 대해서 향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지금 예전에 예,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벌써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버티기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검사들이어서 검찰권을 쥐고 있는 거죠. 음. 검찰 수사를 알고. 그래서 지금 전국이 교착 상태다, 이런 뭐 평가도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활로가 안 보이는 벌써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져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꽉 막혀 있다, 이렇게 누구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이유는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음.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 지금 다른 것은 검찰이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네. 검찰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권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조준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버틸 힘이. 음. 그래야 탄핵으로 나가는데 탄핵으로 가지 않지 사법적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기 사법적 때문에. 근거가 있기 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이 들어갔어요, 증거로. 음. 근데 지금 공소장을 못 넣잖아요, 소추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글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표도 서로 버티기 하고 있는 형국이죠. 음. 국민들이 그 힘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럴 때는. 네.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중요한 인제 그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 박정훈 전 해병대 네. 수사단장이죠. 이분을 상대로 군 검찰이 징역 3 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혐의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군형법 44 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더라고요. 네.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 죄 없는 분이 지금 법정에 재판을 받고 네.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최혜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을 음. 뒤집으려는 지금 시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최고형을 구형을 해서 하는 것은 정말 정권의 너무 비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게 선고가 박정훈 대령의 무고함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하고 또 다르게 나라를 맞아요. 위해서 국방의 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청년을 국가에 내보낸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음.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군대에 아이를 보내겠어요. 믿고 보냅니까 네. 어제 누가. 네. 제가 박정훈 대령 결심 공판에 나갔더니 군대에 아이를 음. 보내고 군대에서 그 사망한 유족분들이 많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모두 나서셔 가지고 음. 아직도 그 냉동고에 시신이 있는 이런 유족들도 아이고. 많으세요. 네. 2년 3년 이렇게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군대에 그 아이를 보내지 말자는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 박정훈 대령은 안타까운 죽은 억울한 최혜병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군대에서 애쓰셨던 분이 음. 무고하게 쓰러지신다면 이제는 군대에 아이를 보내지 말자. 그 네. 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혐의를 뜯어보면 다시 한번 또 좀 분노감이 자아냈는데 이게 결국 지난해 7월 19일에 네. 최혜병이 정말로 꽃다운 나이에 이렇게 이상한 이유로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경위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겠다 수사를 하겠다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하지 말라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뭔가 사법 처리의 뉘앙스를 풍기자 그걸 사실상 막은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대통령의 경로라는 것이 김계한 사령관이 제가 법사위 국감 때 물어봤더니 안 했다고 경로 들은 적 없다고 했다가 끝에는 마지막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위증의 벌을 받을까 봐 그랬는 것 말할 수 같네요. 없다는 네. 것은 그것은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로에 음. 대해서 들었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것이 다 뒤틀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음. 최혜병 순직이 은폐가 되는 형식으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진 채로 송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된 걸 보면 이것은 최혜병 사망 순직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네.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이것은 사법 리스크다. 저는 음.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구성을 좀 보고 싶은데 혐의 구성을 보고 네. 싶은데 일단 항명은 김기한 사령관의 그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뒤에 이제 상관 명예훼손이 붙었는데 네. 이게 결국은 이종섭 전 장관이 뭐 실제로는 부당한 업무 지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뭐 이제 공표를 네. 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네. 이걸 상관 명예훼손을 붙인 거는 유죄를 꼭 받아내려고 붙인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근데 느끼십니까? 그게 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음. 항명하고 상간 명예훼손이 결론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뭐 하나는 다른 게 무죄나고 아니고 하나는 네. 유죄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박정훈 대령의 전체적인 사실의 진술의 맥락 속에서 음. 상간 명예훼손도 그렇게 의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자신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 음. 범죄 사실이 허위라고 해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거기에 허위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전부 다 바루어져야 되는 사건이기 음.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특수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범죄 사실을 다 그냥 넣는 거죠. 이거 붙여 넣고 저거 놓고 넣고 붙여 일단 넣어 가지고 네. 뭐든 하나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붙여 넣는 방식인데, 음. 그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이종섭 장관에 다른 대한 판결이 나올 리는 없다. 명예훼손으로 뭐 네. 인정이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면서 인제 군검찰이 인제 그 결심 공문에서 밝힌 내용들을 보면 네. 더 뜨악한데 그러니까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본인들 시각이겠죠. 그러면서 네. 이게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엄벌해 달라고 굳이 네. 법정 용어긴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엄벌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깐요. 지금. 예. 네. 그래서 그런데 항명으로 3 년을 구형을 한 것으로 이미 저는 이제 군 검찰, 그다음에 군 사법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신뢰를 그냥 다 음. 무너뜨렸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군사 재판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반드시 무고함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최고형을 구형했다는 것만으로 '아 여기도 그냥 정권의 그냥 시녀로 그냥 비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인제 뭐 우리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 무죄를 통해서 인제 판결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들의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혜병 순직 수사외압 등 포함해서 국정조사로 아마 국회의장님께서 네. 그것에 대해서 천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조사로라도 음. 이 진실을 밝혀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최혜병 순직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지금 외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국회 네.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로 저는 뭐 충분히 이어지고 밝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앞서 있었던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국정조사가 인제 기초 조사의 기틀이 네. 되고 이것들이 인제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로 탄력받게 이어지는 방편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기대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의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전국을 돌파를 해야 되고 뚫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의 어쨌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거 설명을 드리고 네.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고 그게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으로 이어지는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국정조사가 이 법적으로도 청문회보다 훨씬 더 구속력 있는 네 형태로 인제 예를 들면 맞습니다. 집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훨씬 더 네. 많은 강제 규정도 많고 네. 최순실 국정 음. 농단 사건 때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보시면 그 당시 국정조사로 밝혀진 것이 너무 많았죠. 음. 그리고 유력한 증인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또 국회의원들한테 또 제보나 이런 것들이 또 쏟아질 그러니깐요. 수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로 음. 이어져야 되고 저도 이제 혹시 비교섭 단체 몫이 있으면 국정조사 가서 그러니깐요. 열심히 네. 해볼 생각입니다. 네. 보좌진들이 곡소리가 날 것 같은데요. 네. 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간의 예측보다 형량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사건은 우선은 기소 자체가 잘못됐고요. 기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유사한 음.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개인의 주관적 평가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습니다. 김만배 뭐 안다 모른다 그런 네. 사건 그런 거 관련해서. 그런데 김문기 씨 뭐 안다 모른다에 관련해서 기소를 했는데 기소 자체가 저는 형평에 굉장히 어긋난다. 검찰 네. 기준으로 무혐의할 사건을 기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 각하를 네. 했기 했다면 때문에 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이 좀 잘못됐다고 음. 생각해요. 예컨대 김문기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발언한 네. 부분을 잘라서 쓴 부분에 골프를 대해서 치지 예. 않았다고 사실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맥락 속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헌법상 유추해석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도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뭐 식품연구원 관련한 발언이 아니고 전체 다른 부지 관련해서 네. 발언한 것인데 식품연구원 관련해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사실관계 인정을 하신 것으로 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관계 인정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한 판결이 아닌가. 그래서 항소심에서 그런 음. 부분들이 다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형량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오늘 인제 이명박 정부의 이석연 네네. 법제처장께서 "부관 참시한 형량이다." 아 무관참치 이렇게 형량이다. 그러니까 네.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승복했는데
앞으로 대통령 후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내린 선고를 것은 내린 네. 것은 굉장히 그 부관 참시 판결에 해당하고 형량이 명백히 형량이 매우 나쁘다. 그 형량이 부당하다라고 언론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형량을 쭉 저희 보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형량으로 아예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굉장히 중대해야 됩니다. 아, 전례에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네. 비춰보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돈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대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또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여야지 이런 중대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는 것이지 네. 사소한 말실수라든가 말 가지고 이런 형량을 내는 것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은 법원에서 저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한동훈 지지자가 쓴 판결문 같다. 이 판결문은 그럴 정도로 형량에 있어서 네. 굉장히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소심에서 뒤집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6번째 기소 이제 5개의 재판을 받아야 네.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검사 신분에서 공소유지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검사들도 재판 법정에 들어가 공소유지하는 재판이 뭐 공판 검사 아닌 이상인 다음에야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뭐 1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표적 수사, 별건 네. 수사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표적 수사, 별건 수사는 그 자체로 수사가 위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위법한 수사에 따른 모든 절차들이 위법하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아, 해요. 이제는 네.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 특수 검사들이 불러주는 대로 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유죄야, 우리가 말하는 게 무죄야. 이렇게 그 프레임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저 검찰은 윤석열 검찰은 끊임없이 정적 죽이기 되는 대로 아무거나 다 수사해가지고 되든 안 되든 던져놓는 수사를 하는 검찰이네. 이렇게 국민들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검찰도 굉장히 좀 제가 한심스럽다. 왜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을 저렇게 하고 있나.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재판에 계속 나오시는 것 자체로 본인 선거운동이다. 선거운동이 예. 되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검찰 정적 죽이기에 동원되는 이런 검찰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은 네. 검찰권의 존리 근거를 무너뜨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권의 리더하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제 조국 대표를 꼽게 네. 되는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고 물론 이제 파기환송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시기에 대한 관측도 있고 보면은 11월에 선고될 일은 아직 없어 보여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일이. 네.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항소심에서 이제 징역형이 똑같이 선고돼 있다 보니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내에서 좀 어떻게 좀 관망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우선 저희는 네. 법리적으로 물론 이제 대표께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승복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법리적으로는 저는 파기환송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국 대표의 일만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이 순서대로 기획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지금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 네. 김정중 여사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게 계속 언론에 계속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렇게 해서 진영을 무너뜨리는 시도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검찰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선거, 대선, 지방선거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이기려면 선거로 이기지 못하니까 진영을 무너뜨려서 그래서 이쪽 진영의 주자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이제 고만고만하게 해서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쪽에 뭐 몇몇 주자를 몇 붙여서, 명 네. 붙여가지고 뭐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49대 51 싸움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전략 속에 있는 것이라서 저는 우리가
이쪽 진영이 단일 대우로 모두 맞서야 된다. 네. 흐트러짐 없이. 그래야 모두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검찰권이 사실상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당하지 않은 검찰권 행사에 모두가 맞서야 된다. 거기 가장 최전선에 저는 법사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민적인 요구들로 분출이 돼야만이 뭐 특검법이라든가 올바른 사법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건데 최근에 보면 장외 집회를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뵙는 분들이 그 의원님 뵙고 여러 가지 요구도 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좀 네. 전해 주십니까? 우선은 일단은 이제 응원의 격려의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세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모두 지켜 달라." 그런 아.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우리의 그 주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달라." 음.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장외 집회를 같이 하게 된 것이고 인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네. 같이 하기로 돼 있는 거죠. 네 혹시 그 과정에서 맞습니다. 좀 어떤 교류를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야당이 계속 연합해서 집회를 하기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들이 함께 와 주십사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소통을 하고 있고 이 "거부권을 거부한다." 그 시민행동에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가지고 네. 싸워 나가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인 것 같고 저도 힘을 보태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시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도 네. 공개했는데 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 설명 좀 해 주시죠. 탄핵 소추안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가 하면 네. 그동안 이제 계속 논란이 됐고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다 담았고 음. 특히나 그런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되어 기여와 있는가. 역할에 네. 대해서 네. 관여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위법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음. 포커싱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컨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불기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그 어처구니 없는 불기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위법을 했다는 거야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탄핵 소추안을 보시면 당시에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소환을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수사팀을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중간에 그런 징표들이 그거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어요, 음. 검사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수사를 하겠다는 수사팀을 교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업 음. 공무원 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소추안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비위가 드러나는 소추안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그동안 문제됐던 것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소추안이니까요. 네. 중심으로 충분히 구성을 해서 국민들께 내놔 드렸고 음. 그리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하시면 야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동참을 하실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 내용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네. 인제 이런 분들도 있죠. 그 현실의 벽이 좀 높지 않냐. 왜냐면 탄핵소추안 자체가 발의하려면 15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통과가 되려면 똑같죠.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사실은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최근 교착 국면을 두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반이 발의해야 되고 200 명이 통과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8 명이 또 필요한 한 그렇죠.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안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헌 맞아요. 에 네.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나. 탄핵 소추를 하면 직무가 정지가 되는 음. 거거든요, 대통령 직무가. 그러면 개헌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근데 네.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이제 탄핵에 대해서 동참하시는 의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는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고민을 해서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우선을 하면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이 발의가 언제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 발의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음. 어쨌든 경고의 메시지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탄핵 소추를 통해서 인제 직무 정지 여부를 네. 직무 정지 기간에 헌재가 네. 판단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열어놓고 정치권 얘기해 볼 수 열어놓고 있는 예. 상황들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안도 한번 고민해 볼 수 네.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지금 명태균 그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그 명태균 씨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터져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국정조사, 최이번 국정조사라든가 국면이라든가 이래서 야당은 지금 던질 게 너무 많은데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 봄 저는 어쨌든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전국 변화라는 게 네. 있을 거란 말씀이시고 또 인제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국면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 김건희 특검법 부분이 있잖아요. 그 네. 역시도 사실은 인제 야당들이 공조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고 아마도 이제 재의결 요구가 오면 또 표결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사실은 그 문턱에 번번이 좌절되다 네. 보니까 그 인제 뭔가 동참 요구를 촉구하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하는 사례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께 이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뿐만이 아니라 상설특검도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상설특검안도 굉장히 유효한 안이죠. 사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판결도 났잖아요. 공범들에 대해서 네. 우르르.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만 하면 되는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상설특검이 된다면 더 수사 필요 없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고 그리고 기소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면으로 또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라는 게 통상적인 특검에 비해서 국회에 네. 동의만 하면 되는 그렇죠. 반면에 거부권이 네. 대통령 거부권이 필요 없는 사건이죠. 사건이고 사안이죠. 예. 다만 이제 수사 인력이라든가 네, 좀 기간에 있어 축소되어 있죠. 네, 제약사항이 네.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상당한 수사가 진척된 사건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제 실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과거에 이제 그 세월호 이후에 상설특검 도입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상설특검을 해보자 좀 중지가 모이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그런 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국회 운영위 규칙을 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개정이 됐거든요. 지금 운영위에서 그게 통과가 됐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임명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할 하겠죠. 수밖에 없는 네, 할 것이고 수밖에 없겠죠. 추천 구성에 있어서도 바뀐 규칙에 의거해서 뭔가 그 여당의 입김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죠. 추천할 수 이건 있다는 거죠. 여당에서 네.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그럼 여당에서 지금 자기들이 그 심판을 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인 박은정 얘기도 좀 간편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정치 시작하신 지가 이제 반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선거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반년이 넘은 거죠.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반년 넘게 정치 해보시니까 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전히 적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하루하루 네. 닥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막 떨어지면 막 빨리 또 뭘 하고 이런 네. 상황인데 다행히 국민들께서 다 응원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이 자리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검찰 개혁하겠다. 검찰 개혁 입법 음. 제대로 만들어 국민들께 만들어 드리겠다.
그거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박은정 의원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떠냐면은 처음보다 지금이 더 인제 완숙해져는 단계로 가는 것 같고 실제로 뭔가 질의도 시원시원하고 네. 오히려 정치인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또 거꾸로 내리고 있어요. 그런 네. 의원이 있다는 건 또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를 응원하는 분들은 "시원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지점이 음. 검사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 검사로 말하는 것들을 시원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네. 검사인 거죠, 아직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원하다고 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렇지만 또 정치인으로서 음. 안정감 있게 또 정책이라든가 그런 그러니깐요. 네.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국민들께 선보이고 또 설득해 나가고, 또 국민의힘을 또 이렇게 같이 또 협상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그럼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8표가 시급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조금 이제 말 통할 것 같은 의원들께는 제가 또 먼저 음. 다가가기도 하고 네. 좀 흔들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배우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리고 네.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교통하는 것이고 또 야당 안에서도 교통을 하는데 네. 늘 들으신 얘기지만 후원회장이 또 이제 추미애 네. 전 그 장관이시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의원하고도 이렇게 가끔 상임위는 다르지만 마주칠 기회가 있으신 거죠? 네. 네. 추 장관님 어제 박정훈 대령 아 결심 거기서 같이 보셨죠. 공판에서도 네. 뵀었고, 사실은 추 장관님이 당도 다른데 후원회장을 너무나 흔쾌히 해 주신 이유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당시에 추 장관님과 저가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를 끝까지 믿고 네. 의지하고 서로 지지해 예. 주셨던 분이 추 장관님이시고, 그리고 추 장관님을 믿고 제가 끝까지 일을 수행했던 그 네. 기억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장관님께서 인제 선뜻 흔쾌히 후원회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리고 인제 그 여러 정치인들과 또 소통을 하시는데 혹시 인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당은 뭐 다르지만 혹은 인제 같은 당이어도 좀 더 마음이 가고 친한 분들이 좀 있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많은 분들하고 네. 친하거든요. 그래서 뭐 박지원 원장님 너무 잘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 법사위에 이제 정청래 아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예 네. 굉장히 이제 잘 챙겨 주시고, 네. 또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일러 주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연설을 할 때, 예컨대 어떤 연설을 할 때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말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는 아. 그것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아 서사가 이런 있어야 된다. 서사가 있어야 네. 된다. 그런데 박은정의 서사가 있으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설에 녹아나면 좋다, 음.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건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 당에서도 또 김준영 의원님 같은 네. 경우에도 항상 이제 응원한다 말씀해 주시고, 또 굉장히 스윗하세요, 김준영 의원님이. 저도 그래서 잘 압니다. 어떤 분인지. 네, 그래서 예. 같이 또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좀 의외이실 수 있는데, 강유정 의원님. 네, 네. 강유정 의원님이 하시는 살롱이 있으세요. 국회 내에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네. 그런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또 초청받으셔 들어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같이 하면 또 강 의원님이 항상 만나면은 잘 보고 있다고, 저도 네. 이제 잘 보고 있다고 응원 드리고 또 응원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청래 의원 연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박은정 의원님이 전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아이 정청래 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얘기 들어보다 보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쉽게 가까이 잘 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인제 그 시민적 요구라는 게 야권이 어떻게 인제 같이 힘을 네. 합쳐서 뭘 할 것인가.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기대가 좀 많고 한데 혹시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서 그런 상도 좀 정립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국민들은 검찰 정권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너무 무자비하기 때문에 모두 힘을 합치길 바라세요.
모두.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네, 현장에 네. 듣는 목소리는 모두 어쨌든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좀 맞서주기를 바라신다. 음. 그래서 뭐 어느 당이든 진보당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네. 사회민주당도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는 반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윤 정권을 무너뜨려야 본인의 활로가 있어요.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된 보수를. 그러려면 뭐 이준석 대표 지금 이제 수사에 또 선상에 오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시 본인이 양두구육했던 것을 반성하고 제대로 이 반윤 전선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은 힘을 합쳐주기를 바라고 네.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가는 국면에서 우리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관찰해 보니까 네. 공무원 박은정이 아니고 정치인 박은정으로 와서 보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장단점 이런 게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지. 이재명 대표는 제가 직접 네. 전혀 접촉 이렇게 뵐 따로는 뵐 일이 기회가 없고, 예.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그 집회 때 그 연설하시는 거를 앞에서 네, 처음 예. 이제 좀 앞에서 뵀는데 그 연설이 다 뭐 보거나 이렇게 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예. 전부 다 그냥 직설로? 마음에 있는 거를 다 하시는데 굉장히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절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큰 정치인 정말 그로 성장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까이서 계속 네. 뵙고 하는데 추진력 있으시고 그리고 정세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나오는 많은 그 뉴스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본질을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그 언론에 그 언급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제3당인데도 예. 불구하고. 왜냐면 그 표현 같은 네. 게 딱 이렇게 맞습니다. 예,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제3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당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 저는 조국 대표께서 그만큼 뭐 정무 감각이라든가 그 호소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만큼 이끌어 오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저는 굉장히 이 야권에 이렇게 주자로 계셔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든든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조국 대표 요즘도 밤에 문자 보내시는 건 여전하신 지금도 겁니까? 하세요. 네. 지금도. 예. 어제도 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예, 조금 줄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방면의 전국 현안에 대해서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22대 의정 활동의 박은정의 목표 뭔지 너무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거에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다. 다음에 검찰개혁 입법 반드시 22대 국회에 실현시키겠다. 네. 그래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검찰 그 수사기소 분리를 관철시키겠다. 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인 박은정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용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특별히 일요 특별반도 마련했습니다. 지식한방 유튜브 진행자인 KBS 기자 출신의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요.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가상화폐의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내일 낮 12시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